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차 시에는 기계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 자네 오늘 왜 이렇게 늦었나? 그게 말이야. 오늘 내 차가 시동이 꺼져서 걸리지 않지 뭔가. 그래서 집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밀어서 겨우 시동이 걸렸다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학교까지 왔지. 그렇군. 고생했겠네. 그런데 자네가 말한 것 가운데 중요한 역학 이론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나? 그래? 자네가 기계역학 전공 아니랄까봐 그런 데서도 역학 이론을 적용시키는군. 어떤 역학 이론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이지. 그걸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네. 자네도 같이 가려나? 그렇지. 재밌겠는걸? 본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계역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계역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역학이란 무엇입니까? 작게는 기계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크게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물질, 힘, 운동, 에너지 등을 서로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규명하여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도록 사용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기계역학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계역학의 종류에는 열과 에너지를 다루는 열역학, 공기나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유체역학, 열과 유체를 함께 설명하려는 노력으로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 등을 설명해주는 열전달, 재료에 대한 고체역학, 마지막으로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동력학 등이 있습니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힘과 질량이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힘을 가하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차시의 학습을 통해서 위에 설명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학습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세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이란 무엇일까요? 힘은, 충격량은,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알긴 하지만 설명은 못하겠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란 어떤 물체가 가지는 양을 의미하며 무게란 이 질량을 지구가 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일정한 가속도로 모든 물체를 당기므로 질량이 크면 무게도 따라서 커집니다. 달에서는 가속도가 지구의 약 6분의 1 정도이므로 달 표면에서는 같은 질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게는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고, 따라서 6배 정도 높이 뛸 수 있죠. 따라서 달에서는 누구나 덩크슛이 가능하겠죠. 두 물체를 떨어뜨릴 때 크기나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둥근 쇠공과 얇은 종이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땅에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쇠공이 먼저 떨어지던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쇠공이 먼저 떨어진다고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쇠공이 먼저 떨어지는 이유는 쇠공이 종이보다 공기 저항이 작아서 그런 것이고, 두 개를 똑같은 종이컵에 넣고 떨어뜨려 보세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즉,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뉴턴이 증명해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즉,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며 거기에는 일정한 비율로 질량에 비례합니다. 기계의 역학을 배우기 위해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스칼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크기만 있는 양으로 정의됩니다. 스칼라는 벡터와 함께 대표적인 물리량의 한 형태로서 같은 반에 속한 학생 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길이, 에너지 등이 스칼라량에 속하며 크기를 나타내는 수의 단위를 붙여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에너지 5줄, 전하량 3쿨롱, 막대기의 길이 4m 등은 모두 스칼라로 표현된 양들입니다. 어떤 양을 표현할 때 방향과 상관없이 크기만 가지는 양을 스칼라량이라고 칭하며, 이외에도 질량, 온도, 크기같이 물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양들 또한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스칼라의 연산 방법은 일반적인 사칙 연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질량 2kg짜리 물체 위에 3kg짜리 물체를 얹으면 총 질량은 5kg이 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으로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어떤 장소의 위치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스칼라가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양임에 비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정보 모두를 나타내야 하는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속도, 가속도, 힘, 전기장, 자기장 등 대부분의 중요한 물리량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벡터량을 스칼라량과 구별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그 양을 표시하는 기호 A의 위쪽에 화살표를 붙인 A 또는 굵은 A로 표시합니다. 숫자의 사칙 연산이 적용되듯 벡터에도 더하기, 빼기, 외적, 내적과 같은 몇 가지 연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벡터는 물리학의 전 범위에서 빠짐없이 사용되므로 네 가지 연산을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쪽으로 1m 걸어가다가 정반대인 서쪽으로 1m 걸으면 2m를 걸은 결과이나 위치로는
제자리입니다. 자, 뉴턴이 주장한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자동차가 정지해 있습니다. 만일 아무도 그 차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요? 뉴턴의 제1운동법칙은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힘의 작용이 없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즉,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한 채로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는 0이면 A는 0이고, 여기서 F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의미하며 A는 가속도를 말합니다. 뉴턴이 주장한 두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F는 M 곱하기 A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제1운동법칙과 제2운동법칙을 합쳐서 관성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는 그 힘에 비례한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공을 2층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구는 모든 물체를 일정한 가속도로 당기고 있으며 이를 무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게는 M 곱하기 G로 표시될 수 있으며 여기서 여러분은 무게가 힘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평으로 공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고 공기가 없다면 수평으로 한없이 날아갈 것입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0이고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0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는 힘으로 당기고 수평으론 공기의 저항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 즉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누구를 밀면 똑같은 정도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이를 뉴턴의 3법칙 혹은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로켓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켓은 바닥에 대고 있는 힘껏 밀어내고 미는 힘만큼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죠. 혹은 수영장에서 처음 출발할 때 벽을 힘껏 차는 만큼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3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전체 기계 역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앞으로 역학을 배우게 됨에 따라 반복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실제 생활에서도 흔히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멘트란 무엇일까요? 모멘트란 힘과 거리의 곱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꽉 조여있는 볼트를 풀고자 한다면 힘을 적게 주기 위해 길이가 긴 렌치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의 경향을 모멘트라 하고 같은 모멘트를 얻기 위해 힘을 크게 하는 대신 회전 중심점과 힘점 사이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버 암에 적용하는 힘의 효과를 서술하는데 어떤 이들은 토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계공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토크라는 용어를 모터, 엔진 등에서 회전을 유발하는 모멘트로서 주로 사용합니다. 모멘트를 고려할 때는 항상 힘의 방향을 생각해야 하며
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풀고자 할 때 돌리는 방향 대신에 누르는데 온 힘을 다해봤자 볼트는 풀리지 않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제 기계역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기계역학이란 기계 구성 요소, 힘, 재료, 에너지, 운동에 대한 특성을 다루는 학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기계역학이란 공학의 기본으로서 기계 구성 요소, 힘, 재료, 에너지, 운동에 대한 특성을 다루며 크게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고체역학, 동역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역학을 이용하여 도구, 기계, 엔진과 같은 장치들을 연구, 개발, 설계, 생산하고 시험합니다. 기계역학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예로는 자동차, 비행기, 공기조화장치, 로봇, 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기계역학의 개요 중 기계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배울 역학을 이해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물질, 힘, 재료,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